예, 안녕하세요. 차기남의 환경안전관리자입니다.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2021년 영상 댓글 리뷰 3편이 되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분 댓글 달아주신 걸 보니까 읽어볼게요. 안전관리자가 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사업주나 직원들이 법을 어기거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의 모든 책임을 안전관리자가 지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?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, 일단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처벌, 과태료, 벌금,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회사 또는 경영 책임자가 받게 됩니다. 예. 그 처벌 뭐 고지서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처벌 통보서 뭐 이런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 대표이사나 회사 앞으로 오는 것이지 안전관리자 이름 앞으로 오는 건 없습니다.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. 만약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 회사가 판단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그냥 임의로 내리는 게 아니라 회사 내규에 맞게 내릴 것이고, 뭐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나 그런 거를 이제 개최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처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. 뭐 예를 들면 심할서, 직무해제, 감봉, 정직, 뭐 기타 등등 있겠죠.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도 더 신경 써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. 만약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전관리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린다면 여기서 근거는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인사위원회 어떤 그런 공식적인 어떤 어,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렇게 내린다면 또는 정말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회사가 처벌을 받는데 안전관리자 탓만 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다면 그 회사는 빨리 손절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경우를 예를 드는 거예요. 예를 들면은 과태료가 뭐 나왔는데 과태료를 다 안전관리자에게 부담을 시킨다. 네가 내라. 네 월급에서 까겠다.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. 예. 그리고 어쨌든 안전관리자는 담당자로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제대로 세우고 이행하고 수평 전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.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하고 더 반성하고 잘 해야 할 것입니다. 도의적인 책임이란 거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처벌이나 뭐 어떤 그런 징계는 없지만 내 업무이기 때문에 내가 좀 소홀히 해서 그런 사고가 났구나 그런 일이 발생했구나라고 스스로 이제 반성하고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이죠. 만약 안전관리자 본인이 업무를 열심히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멘탈이 나간다면 아마 퇴사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왜냐면은 어쨌든 담당자니까 주변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되게 자책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. 근데 그것을 이제 멘탈적으로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훌훌 털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쭉 나가면 되는데 그걸 이제 해내지 못하면은 이제 멘탈이 나가갖고 계속 이제 자책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퇴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어, 저도 뭐 지금 직장도 그랬지만 이전 직장 또 그 이전 직장에서도 제 업무와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런 처분들이 어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앞으로 온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물론 업무를 좀 잘 못한 것도 있었지만 뭐 신입사원이었던 것도 있고 또 제가 제 어떤 관리 영역이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뭐 제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회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저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.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꾸준히 일을 잘 했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합니다.
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절대 안전관리자에게 공식적인 어떤 책임을 전가하거나 처분을 어떤 정부로부터 온 처분을 전가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혹시 대관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구글링해도 시원하게 안 나와서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. 구글링하면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죠. 대관 업무가 뭔지. 자, 저는 이렇게 썼어요. 대관 업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관공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말하는데, 예를 들면 환경부, 고용노동부 등 관공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업무나 긴급 요청 대응 업무, 그리고 각종 인허가 취득 및 변경 업무, 그리고 중요한 점검, 방문, 감독 방문에 대한 대응,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어떤 관공서에 관련된 모든 업무가 다 대관 업무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, 그 대관 업무를 특별히 명시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업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인데, 왜냐면 일단 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 되고, 그다음에 서류도 잘 챙길 줄 알아야 되고, 특히 점검이나 감독 방문 대응할 때에 어쨌든 회사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대응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죠. 어차피 이건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, 그런 것에서 일어나는 어떤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처를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거예요. 만약에 아라고 했는데 막 안 좋은 처분이 나올 수 있는 걸 어라고 해서 그 처분이 안 나오게, 혹은 최소화 좀 더 덜 발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, 모든 것들이 다 대관 업무에 해당이 되고,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 다양하게 쌓여야 노련하게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라고 이렇게 제가 기재를 했습니다. 대관 업무는 그런 거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. 이제 제가 그런 댓글, 그런 영상을 제가 찍었던 적이 있죠. 이번 연도에 내가 중점을 줬던 부분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인데, 사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 확신을 갖지를 못했다,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이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. 그래서 사고 사례 월별 게시와 전월에 개선한 안전보건 사항에 공지하는 것이 인식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이 목적이었나요? 만약 인식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이 목적이었다면 왜 이런 사항을 계획할 때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. 예.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댓글을 달아드렸어요. 왜냐하면 영상을 잘 보고 이해를 잘 해야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.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. 정확하게는 직원들이 EHS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저의 1차적인 목적이었는데,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게 꼭 사고 예방까지 이어지는 부분은, 이 부분은 미지수였던 것이었죠.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실제 액션으로 또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누구도 단정할 수 없으니까요. 그런 면에서 사고 예방까지는 좀 불확실한 어떤 의문을 가졌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됐던 것 같고, 역시 안전 마인드, 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모든 사고 예방의 기본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.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리고 그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것인가,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이제 신경을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. 자, 요거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사업자 근로자 수가 260명 정도 된다고 하셨고,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,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. 일단 요거는 제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, 예, 선임 대상이 맞고, 다만 이제 저희 회사는 대행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질문을 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방금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이랑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영상을 되게 깊게 열심히 보신다는 거를 제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.
그 다음 또 이분이 또 문의해 주신 게, 두 번째로 문의해 주신 게, 사업장 담당자가, 사업장 직원으로서 담당자가 환경안전 업무를 하는 것과, 그리고 안전관리 혹은 뭐 보건관리 대행업체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고 이제 기대해 주셨는데, 일단은 안전관리 대행업체가 하는 일은 월 2회 사업장 방문하고 현장 점검 돌고 거기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 공유하고, 그 다음에 서류 관리나 관련된 팁, 뭐 법규 개정사항 그런 거 공유해주고 지도해주고, 법적인 사항 지도해주고 이런 것들인데, 근데 결국 개선 자체, 그거를 이행하고 개선하고 뭔가 관리하는 어떤 그런 행위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대행업체의 몫이 아니라 사업장 담당자의 몫입니다. 결국 물론 담당자로서 잘 모르는 부분은 대행업체에 문의를 해서 답을 얻을 수 있고 가이드를 받을 수는 있는데, 근데 결국 그것을 실행 옮기는 건 전부 담당자의 몫이다. 이렇게 이제 제가 기재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회사에서 돈을 주고 그 업체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합당하게 최대한 다 받아야 되는 게 맞고, 하지만 어떤 사고나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뭐 그 책임지는 어떤 그런 게 그 업체에다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. 예. 그다음, 예. 이분도 뭐 재밌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기술사를 취득하면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? 회사에서 큰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?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어, 회사에서 기술사를 딴다고 월급을 더 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. 회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기 때문에, 예를 들어 딱 그 수준의 자격증만 요구하고 더 높은 자격증을 따도 선임 수준에 맞는 면허 수당밖에는 주지를 않습니다. 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드렸어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, 회사 내규가 있어요.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약간 좀 주먹구구식 회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,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모든 것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면허 수당, 자격 수당도 규정이 되어 있죠.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산업기사를 따서 뭐 자격 선임을 걸었다, 혹은 기사를 따서 선임을 걸었다,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면허 수당 기준이 있는데, 근데 예를 들면은 기사만 따도 충분히 어떤 법적 선임을 걸 수 있는 사업장인데, 어, 기술사를 땄다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런 것이 있을까요? 예, 그러지 않죠. 예, 그러지 않습니다. 기술사를 딴 게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은 인센티브를 줄 텐데,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. 왜냐면 도움 자체가 될 일이 없으니까. 기준이 거기보다 미치니까 굳이 주진 않을 거고.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컨설팅 회사 이런 데는 다를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기술사를 따서 그것을 PQ, 그러니까 아, 그 프로젝트 용역 계약할 때에 이제 그 회사의 자격 요건으로서 그 기술사 자격을 이제 함께 회사의 자격으로서 제출을 하게 된다면은, 거기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이제 그 자격 수당을 줄 수 있겠죠. 근데 그런 경우는 컨설팅 회사는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, 근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나 뭐 건설업 이런 데서는 기술사 딴다고 더 인센티브를 주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을 겁니다. 물론 명예는 가질 수 있겠죠, 개인이, 그 본인이. 뭐 기술사나 뭐 지도사 이런 거 관련된 영상을 좀 보시면 아실 거예요.